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핵심 광물과 자원을 정제련, 소재화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은진 수석연구원입니다. 방금 그 대통령님께서 하소연을 말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소연과 동시에 이제 의견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대통령께서 브라질과 칠레 이제 자원 부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연구 현장에서 자원을 다루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자원은 단순히 이제 안정적인 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와 이제 그런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 SMR 이런 모든 산업의 근간은 모두 다 핵심 광물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이제 확보하고 정제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부장 경쟁력의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우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셰프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주방이 있어도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료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정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핵심 광물과 어떤 자원을 정제련하는 과정에 이제 닿았던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구축을 할 수 있어도 기술이 구축되는데 원료에 대한 가격과 공급처가 바뀌고 또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서 결국은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이제 동일한 기술 수준을 우리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전력비나 인건비 또는 뭐 환경 비용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면 경제성의 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정책을 자원의 확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광산과의 어떤 장기 계약 그리고 전략적인 광물에 대한 비축을 일단 1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2차 자원인 폐자원과 이제 도시광산과 같은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서 우리가 공급망 체계가 국내에 잘 내수화될 수 있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술은 구축을 했어도 이게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정책적인 금융이나 공동 실증, 전략 비축 이런 부분을 같이 정부가 이제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공계 인재분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공계 인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험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일을 하고 싶지 화이바를 쓰고 광산을 캐면서 분진을 얻어 이제 씌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이제 인재 양성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에도 좀 많이 돌봐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셔서 긴 호흡으로 우리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를 좀 이제 들여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시간 조금 더 연장해서 혹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 얘기할 게 있으시면 몇 분 얘기 더 들어볼까요? 네, 저희 좌측 가장 끝쪽에 2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AI 바이오 분야로서 왔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AI 바이오가 좀 어떻게 보면 태권브이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AI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 오픈 AI나 클로드나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모델을 만든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이오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알파폴드도 단백질 구조 예측, 알파 지놈이라고 유전체 정보 분석 이런 등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AI 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AI 알고리즘일 텐데 데이터의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시는 데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확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가 과제를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바이오 데이터는 한 곳에 지금 저장되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동안에 모아진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이제는 그걸 보관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이오 데이터 중에 사업에 활용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때 있어서 그거에 붙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를테면 이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뭐 치료가 잘 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후에 뭐 문제가 있어서 잘 치료가 안 된 사람인지 같은 일련의 부가적인 레이블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양은 많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기탁할 때 그런 데이터로부터 더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큐레이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좀 줄여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네. 저희 AI 뭐 여러 가지 대학원 사업들도 있지만 AI 바이오의 전문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와 하고 싶다는 좀 다른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을 거쳐오면서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명화나 익명화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제 이제 해소는 많이들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로 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리스크를 지어가면서 내가 굳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많이 좋다라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네.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충식 총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네,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이 강한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주창하고 나온 카이스트 총장 배충식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모든 이 세븐시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미래에 우리가 강국이 되려면 과학기술이 강해야 되고, 결국은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있어야 이 모든 분야를 받쳐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AI와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여서 교육 그 자체도, 그리고 실험실 연구도 AI를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에 혁신적인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 그리고 실험실도 아까 인재 양성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에서 오토노머스 랩 같은 새로운 개념의 랩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그 획기적인 그 사회 문화, 정책적인 변화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4대 과기원 같은 경우는 사극 3특의 중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협력까지 하면서 이제 인재들이 골고루 퍼지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미래 기술을 하려다 보면, 이게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데, 학교에 마저도 규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AI 일을 하려다 보면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 드론도 못 띄우거든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빙랩에 해당되는 실증 실험을 할 때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아서, 이런 그 고급 과학기술 인재들이 교육받고 선행 연구를 하는 데서는 샌드박스를 좀 넓게 크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저희가 앞서가는 미래기술의 그 천병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학교에 드론을 못 띄우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고장 나가지고 학생들 머리에 떨어지면 총장님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될걸요? 물론 방책은 다 마련해 놓고 하는 겁니다. 학교 면적이 넓고 공간이 있으면 특정 구역을 제한해서 또 있는 사람들 출입 못하게 하고, 아니면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하여튼 하나의 예인데 너무 일률적 규제 때문에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네, 그 규제 개혁 쪽에다가 한번 필요한 규제 완화 또는 해제 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디든 마찬가지고.